네, 취업의 2부는 취업의 달인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의 달인으로 만들어주실 분 모셔봐야죠. 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그 학기 시작하셔서 아까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3월에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어차피 3월에 상반기 공치가 시작이 되었고 일부는 지금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 진정한 인재냐, 그래서 그 대기업이 탐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요? 네. 대기업이 탐낼 만한 인재예요. 이건 정말 오늘 꼭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궁금하죠.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스펙 추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펙 추월 좋죠. 스펙 안 보고 좀 부담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은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요. 스펙을 안 보는 대신에 인재를 뽑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뽑는 기준 참 어렵죠. 네. 근데 최근에는 더군다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을 찾겠다고 하니 네. 그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구직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난감한 현실이 아닐 수 네.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두 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거예요. 네. 스펙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네. 스펙 넘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스펙 넘었어요. 넘어. 인성. 그렇죠. 또 인성 그리고 근성. 경험. 경험들. 경험. 예, 또 하나 꼽으라면 자격 같은 걸 꼽을 수 있겠죠. 자격이요. 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렇죠. 자격도 자격증 보여드릴 수 같은 있는 거. 거죠. 그렇죠. 증명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재라고 통틀어지는 것들의 이래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스펙을 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스펙을 초월하는 인재의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입니다. 맞아요. 스펙을 안 본다고 하는데 초월한다고 하는 도대체 그럼 뭘 보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 인재, 5%. 쉽게 말하면 5% 인재가 누구냐? 그리고 5% 인재만 되어라. 근데 이 5% 인재에 우리가 앞에 수식어를 덧붙이는 게 학력, 그 사람의 전부 다를 볼 수 있는 그냥 재능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인재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최근에 들어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잘못됐다라는 단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사람을 어떻게 재원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재원으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할 때 재원이 될 수 있느냐?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람은. 사람이요? 네. 사람 자체? 사람 자체로 독특하고 그렇죠. 하나의 종족인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리소스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생산의 도구이자 이익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라는 그 독특한 그 인재의 특성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5%가 누구인지를 외국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인재론, 그럼 5% 드는 인재 조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요, 예. 자, 우수 인재와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네. 외국 기업 사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는 빌 게이츠죠. 그렇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진짜 마음에 드는 MC, 그러니까 인재가 재원 MC예요. 네. 재원 저요? MC를 예.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엇을 보낸다. 땡땡땡을 보낸다. 뭘 보낼까요?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가용? 모셔오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뭐가 자가용. 자가용이 상식적인 당황하셨잖아요. 차를 줬다. 상식적이죠. 아니면 초월합니다. 계약서? 뭘 초월합니다. 보낼까요? 전용기를 보냅니다. 전용기요? 비쌌어. 그래도. 국내에 전용기 보내서 그 전용기가 그 날개 부분이 이렇게 파손되는 일이 있기도 했죠. 그 공항 직원이 이게 소위 말해 발레 파킹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물론 보험으로 커버를 했긴 했습니다만 네. 빌 게이츠라는 회장은 발레뼈를 전용기를 날렸어. 보낼 정도로 그 인재에 집중하고 있고 5%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 이런 예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그만한 대접을 해준다는 해주겠다. 얘기로. 그거네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 배우 김수현 씨 가신 거 아시죠? 예. 예능에. 김수현 씨. 네. 예. 근데 뭐
그리고 그쪽에서 엄청난 교통, 숙박 비용 다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휴. 비슷한 그냥 그만한 돈을 들여도 되는 인재라는 얘기겠죠. 그걸 봤어요, 그거. 비슷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뭐가 있냐 그러면 지불한 만큼의 뭐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결과가 결과가 나와야 있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CEO는 담보된 것을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업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기업혁신과 관련된 대강연자로 변하긴 했는데 과거 HP의 피올리나라는 여자 회장이 있었습니다. HP, 예. 이분은 선혜임 씨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선혜임 씨가 지금 직업방송에 소속되어 있는 MC예요. 네. 선혜임 씨를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뭐 명품 백이나 뭐 이렇게 좋은 선물 같은 거 막 보내가지고 이분은 배를 보내나? 마음을 환심을 비행기를 보내고 배를 보내. 그러니까요. 두 분 진짜 선물을 잔뜩 보내나? 직업방송을 인수를 합니다. 오. 와. 그 사람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직업방송이 내 거면 내 거에 포함된 선혜 씨는 당연히 내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과도한 인수합병으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5%라는 인재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동시에. 예. 그래요. 그러면 기업의 대표고 만약에 제가 네. 뭐 정말 이 사람을 모셔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삼국지에 나왔듯이 삼고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것도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삼성의 인재 천재론 이런 쪽에서 저는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가요? 바로 보셨어요. 그래요? 네. 이건희 회장이 주창하셨던 인재천재론.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대단하다. 예. 이 같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는 지식집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집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한 명이 그 지식의 집약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의 생산적인 상황을 전파하거나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인재가 그만큼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인재들이 많은 게 아닐까. 미스매칭 이런 아니에요? 생각도 들어요. 미스매칭. 미스매칭 좋은 사례인데요. 예.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이 회사의 성과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그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HP의 사례에서 보듯 인재를 집중하는 이 기업들의 CEO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뭔가요? 바로 자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원이요? 네. 그러니까 자원은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인재라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이 자원을 활용하는 인재가 한두 가지 기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결국은 다시 회귀합니다. 어떻게? 스펙을 초월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자격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원을 네. 활용할 만한 실력. 예,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요. 5%의 인재, 오늘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 자, 수많은 구직자들 중에서 그럼 이런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이런 인재들이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수님? 5%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더 많죠. 그런데 이 5%를 기준을 삼는 것에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5%란 누구냐? 바로 어떠한 모임이나 강연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건 또 무슨 논리예요? 네. 바로 세 뭐를 번째? 말하냐?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남보다 먼저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강의 이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직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단 직업수행 태도가 바른 사람이 5%다. 그러니까 이 5%의 인재라는 것은 애티튜드, 바로 이 태도가 선행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인재를 알 수 있는 공식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인재란 한마디로 인재란 뭘까요?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이 성과는 바로 능력 곱하기 노력 곱하기 태도다. 이 세 가지. 그렇죠. 이 이제 능력, 노력, 태도라는 게 더해져서 뭐가 나온다? 성과가 나온다. 네. 이 성과는 변화된 성장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는 유전적 요인으로 개인차가 있다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아울러 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성과도 높죠. 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왜일까요?
그 바로 왜 그럴까요? 자기 능력만 믿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재건남 씨도 지금 다시 학업을 하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더 노력하는 다른 거죠. 사람들 예.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할 때 와, 난 스케줄이 엄청 많아요. 라는 것만 했지 자기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재춘정입니다. 맞습니다. 소위 이제 과거에 2002년 월드컵 때 생각을 해보면요. 영국이나 사실 프랑스는 우리보다 몇 수 위였죠.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만 믿고 과신했다는 거죠. 그렇죠. 노력하지 무시했죠, 않았습니다. 예. 근데 당당히 우리나라는 그때 피파 랭킹 몇이었어요? 한 30위 밖에 있었던 나라인데 아주 변방이에요, 그냥. 예. 아시아 변방인데 우리가 4강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물론 그냥 홈그라운드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있었죠. 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노력의 결실이었다. 노력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달인 오늘은요, 우수 인재의 조건,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만으로도 안 되고, 태도, 노력, 역량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